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무캉 사팅 우파트페타 모양 있고 형태 있고 색깔이 있는 소 사토 아스 사티 사토 제가 아주 감사하게도 네, 시어머니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는 그 바람에 네, 시간이 나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아까 저 젊은 거사님처럼 그린벤치에 앉았는데 어제 날파리가 이 옆에서 앵앵거리고 눈 안경에도 앉았다가 목에도 막 간질간질거리고 그랬었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셨잖아. 이게 뭐 싫은 느낌? 느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이 느낌을 느끼면서 여기 앉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에 정무성 앞에 그린벤치가 또 있잖아요. 그래. 거기 옮겨 앉으니까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내일도 여기 또 앉아야지. 그래. 이런 아까 하실 때 그 생각이 났고요. 또 어제 저녁에 대상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뭐 이런 느낌, 이것 말고, 이 공간도 대상인가? 이 공간에서 왜 그걸 생각했는가 하면은, 저녁에 입을 때 스피커가 틀어져 있으니까 소리가 왕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 울림으로 인해서 이 공간마저도 이게 대상으로 보는 게 맞는가? 이거 스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스피커가 윙 하고 울리는데. 울리니까 이 소리가 여기를 차는 거예요. 공간에. 공간? 예. 그래서 이 공간도, 이 거리, 이런 비어있는 이 공간도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 그리고 또, 아까 또 이제 점심 공양 끝나고 그린벤치 또 앉았는데요. 그 보리똥 있잖아요. 그게 어제 와서 땅에 떨어진 거 하나 주워 먹어봤는데 되게 상큼하고 맛있는 거예요.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 자체가 다 대상으로 그냥 그린벤치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펼쳐지니. 그러다가 시야를 돌렸는데 그 보리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보리똥을 보는 그 순간에 먹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입안에 이미 침이 고이고 그 어제 먹었던 그 새콤함이 입안에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따로 가 마라 그런 생각하다가 그 문득 제 동스님께서 좀 따가세요 그러셨거든요. 내일 따가면 되지. 내일 갈 때. 그 생각하니까 이거 먹고 싶었던 그 마음이 싹 가라앉는 걸 느꼈거든요. 사실 그 포리똥이 그 보살님의 인터뷰를 보면 그 공간 안에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 와야 돼요. 공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공간이 아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아는 마음 속에는 우페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리똥이 지금 포리똥나무, 포리똥 열매가 마음 안에 있다면, 공간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힘이 있다는 지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그 지혜보다도 지혜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도 하겠지만 그 지혜보다도 따먹고 싶은 마음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로 발걸음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물이 이기고 불이 많으면 불이 이긴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가 그 의도를 보면서 나무 곁으로 가는 건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의도에 지금 로바가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포리똥나무 하나 정도는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나 그보다도 그 의도를 보면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리 찬팅 마이크 확성기 그 소리가 확 났는데 그게 이제 공간을 다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간, 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공간까지도 알아차려야 되느냐고 지금 그게 질문을 했잖아요. 아는 만 알면은 그 공간을 아는 것이나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그 사이사이 하려면 집중이 들어가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한 판으로 보면 돼요. 한 판. 이 공간 하나로. 아니, 그냥 아는 마음 보면 돼요. 나중에 지혜가 이해를 하는 문제예요. 이 공간이라는 것은. 아는 마음 알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그 지혜가 이해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멀리 나갔어. 그게 이 공간을 자꾸 대상으로 하면은 그 마음의 힘을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은 참 편안하거든요. 편안하긴 한데 편안하니까 자꾸 안주하려고 그래. 사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주냐면 그게 지금 인터뷰를 하면 그때는 대상을 보고라 그래. 대상 꽃, 누구 그 앞에 가장 좋은 대상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딱 세워놓는 거야. 가장 싫어하는 어떤 물체 또는 사물 또는 사람. 그러면 대상을 안 볼 수 그냥 도사가 일어나죠. 응? 그러면서 이제 그 도사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확 되잖아요. 그때 그 도사는 뭐냐면 이끌어주는 것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이끌어준다. 이게 아는 마음 하면은 이게 무기력해 돼요.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가 편히 앉아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티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직 아는 마음 갖고 안 되거든요. 지혜가 나야지. 지혜도 알아야 돼. 지혜까지 나야 돼. 근데 아는 마음 갖고 앉아 있어서 편안하다. 아, 편안해. 이게 제법 무한가? 아, 이게 무한가? 그게 소설을 또 쓴다고요. 그때 마음의 영역과 지혜의 파트가 완전히 전혀 달라요. 판이 달라요. 그 말은 힘이 다르다는 얘기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에 머물릴 거예요. 지혜 쪽에 그 판을 바꿀 거예요. 어느 세계가 좋겠어요? 말이라도 이쪽이죠? 가능해요. 원하는 마음만 없으면.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원하는 마음 때문에 뭐든지 망치거든. 그냥 쭉 가속도를 내고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지혜 성장 과정이 두는 사띠, 웃는 사띠, 두는 사띠, 있는 사띠, 되는 사띠, 아는 사띠,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혜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는 굉장히 수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두는 사띠는 애기 사띠로 멈출 거예요? 거기 있을 거예요? 이때는 사띠도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는 그 사띠는 사띠의 그 기량, 사띠의 기량을 넘어서 알아차림의 기량을 넘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들어있어요. 그 사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그렇게 이제 그건 좀 놔두고 그게 했으면 됐고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말고 아는 마음을 자꾸 알도록 하면서 아는 마음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보는 마음을 더 잡아서 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요. 거기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편안하다고 해서 안주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마음을 더 잡아서 보려고
일하는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가 어떤 일을 하는가, 예를 들면 그게 탐이면 탐, 진이면 진, 걔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거에서 더 힘을 발휘하는가, 어떤 대상에 더 힘을 발휘하는가, 어떻게 하니까 또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런 걸 이해하려고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라는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보는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는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속들이 그 속들이 아는 것이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고드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세하다고 그래. 파고들고 막 쪼개고 나누고 하는 것이 자세한 게 아니요. 보는 힘이 좋은 걸 말하죠.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 탐이면 탐도 대상으로 보고, 진이면 진도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가가 하는 일들을 잡아서 봐야만이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다 보니까, 매미 허물과 같아. 진도 없고, 탐도 없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지리고 못 갔구나. 그냥 더 귀한 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걷다 색깔 채색하고 채색 채색하고 모양 입히고 뭐 형체 만들어 넣고 그래갖고 메밀 하나 탄생시켰어. 그게 이거요. 지루함, 힘들다, 짜증. 그걸 자기 발목을 잡아. 그래갖고 윤희의 윤전의 그 흐름에 들어가 버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좀 놔두고요. 아는 마음을 만들어요. 아다치림. 항상 아다침하고 대상이 함께 있는가 그걸 점검하라. 아셨죠?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얘기했는데. 어머님 다치셨을 때요.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잠결에 뒷걸음치시면서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이게 경추에 금이 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막 편찮으시다 할 때는 이게 당황하는 그런 마음이 다 올라오기도 전에 침착하자는 마음이 생기고. 지혜요. 네, 그리고 내가 침착해야지 어머님이 안심하겠다. 네, 그래서 제 차로 모시는 것보다 이제 119를 불러서 가야 응급실로 바로 간다는 생각에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도착해서 쭉 이제 병실까지, 입원까지 진행되는 시간이 한 4-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전혀 뭐 지루하다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서도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에. 119 연신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또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또 약간의 제가 만약에 표정이 일그러진다든가 약간 불안해하면 어머님도 혹시 자기가 워낙에 아프니까 혹시 내가 어디 많이 다쳤나 이런 생각하실까봐도 의도적으로 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병원이 국민순천향병원인데 저희 시누이가 거기 직원으로 있으니까 또 행동을 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이 사람 좀 덕을 봐야지 하는 이런 양당간에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는군요. 네. 그래도 시누이가 거기 있으니까 또 일이 또 되게 수월하게 병실도 빨리 그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더라도요. 그 편안해지는 마음, 어떤 사심이 들어가 있는 마음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다행히도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골반이나 뭐 척추 이런 데 안 다치고 전혀 안 다치고 경추만 살짝 그렇게 됐다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러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며칠간 한 2주 병원에 계신다니 2주가 되면 어머니 시봉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뭐 하지? 나는 첫 번째 생각이 이제 마침 또 날짜가 내일이 집중수행인 거예요. 제가 처음 온 거잖아요, 집중수행을.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되든 말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나 집중수행 갈게 하니까 남편이 그래 뭐 가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으로 한번 던져봤는데 이게 딱 먹혀요. 그동안에 우리 불각화님이 공덕을 많이 썼어요, 집안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선뜻 허락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그 남편도 공덕을 쌓는 거예요. 저 배우자를 수행체에 보낸다는 거는 공덕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상부상조죠. 서로 윈윈. 불각화님도 좋고 남편도 좋고 집안도 좋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요. 공덕 쌓는 것이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록 어머니가 넘어지면서부터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의 그런 여정이 지혜를 쓴 건데요. 그게 세간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지혜도 수행을 하면 더 그 기질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세간의 수행에서는 어떤 걸 더 기질을 발휘하냐면 지금 불각화님이 그런 쭉 어머니가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가 지금 처음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했다고 했잖아요. 그거가 주 안건입니다. 세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고 그래버리면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세간의 지혜도 못 써지고 뭐 추세간의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추세간의 지혜는 그런 걸 더 다스린다고. 일단 그 중간에 일어나는 그런 과정보다도 그 중간에서 쓰는 그런 지혜보다도 그런 세간의 지혜보다도 먼저 당황하거나 침착하게 하는 거. 당황하지 않게 하고 침착하게 하고 그걸 방지를 해줘요. 그럼으로써 세간의 지혜든 추세간의 지혜든 나오거든요. 이 지혜처럼 바른 게 없죠. 왜 세간에서 지혜를 쓰고 살아야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세간 생활을 하는 거는 이 수행에서 지혜를 더 내가지고 세간에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지혜 없이는 못 산다니까지 알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겠다. 지혜를 써주고도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아까 피해줘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하는 것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구를 떠날 수 없잖아요. 지구를 어떻게 떠나요? 그때는 또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받아들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임이 참 힘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부정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번림만 일으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지금 살려내는 거예요. 부처님 수행법이 그래요. 그 살만한 인생, 살만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분이 부처님이고 부처님 수행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불법은 삼보가 그래요. 그래서 삼보라고 하는 거예요. 늪이나 그 죽음, 그 감옥소 이런 데서 탈출하도록 하는 게 벗어나게 하는 게 수행이고 불법은 삼보잖아요. 제가자들이 불법은 삼보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그것처럼 복인 거 없어요. 미얀마 간들 미얀마도 이제 수행체에 가는데 더 어려워요. 말도 안 통하고 영어? 그 사람 영어 더 못하는데? 나한테 묻지 말고 준석이한테 다 물어봐. 어디가나 마찬가지야. 미얀마나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인도나 사람 사는 것, 중생들이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냥 이게 나눠져 있을 뿐이지. 근데 이 중도는 그게 나눠진 게 없단 말이에요. 중도에 머물러서 중도에 앉아야지. 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가지. 아직 안 끝났구나. 네, 느낀 게 있는데요.
느꼈다기보다는 예전에 어떤 큰 스님께서 저한테 불각화는 도대체 무슨 복이냐 그러셨거든요. 무슨 시부모 무슨 복이냐. 시부모 모시고 산다는데 그때는 스님은 알지도 못하고 뭐 시부모 모시고 사는데 그게 뭐 무슨 복이냐고 속으로 그랬었거든요. 시부모 모시고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힘들어요, 스님. 근데 그 스님은 뭐 때문에 나보고 복이라고 그랬지?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절실히 느꼈었거든요. 남들은 진짜 부모님 합가에서 살다 보니까 분가에서 살면은 손님 같다고 그래요, 다들.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그 고부간이. 근데 저는, 어머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맨날 주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복 지으라고 이렇게 막 하루 24시간을 나한테 다 주는구나 생각하니까 이게 복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래봤던데 세간의 복밖에 안 돼. 그럼 사산하시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궁금하죠? 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는 이제 시부모, 내 마음을 보라고. 내 마음을 보는 게 최고의 복. 지금 어머니 대상으로 많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인하여 내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 어머니 마음 아니고 어머님 상대로 제 마음이 어머니로 인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보라고. 가장 큰 대상이에요. 그게 공덕이요.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에요. 맨날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를 맨날 줘요. 그래. 레시피. 그래서 고부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을 잘 활용하면 정말로 마음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사띠와 수행때 다니면서 해야지. 그냥은 절대 안 되지. 왜냐면 탐진만 막 계속 탐진을. 계속 윤회 연만 쌓는 거죠. 기름을 또 붓고. 근데 이제 마음 볼 줄 아는 이 십념체에서는 그게 대상으로 되면은 정말 그게 복이죠. 대상이 안 보일 수가 없어. 매일같이 일어나니까. 그 보면서 매일같이 순간순간에 복을 쌓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번뇌라는 마음이 사띠의 대상이 돼서 계속 보고 알고 하면은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서 꼬리를 내밀어 버려요. 그 꼬리가 뭐냐? 그 꼬리 끝을 보니까 매미 허물이에요. 그럼 게임 셋이잖아요. 그 허물 속에 매미가 없으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수행법을 내놓으신 거야. 그렇게 안 되면은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니까. 보고, 또 보고, 나를 괴롭히고, 번뇌했잖아요. 번뇌의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의 성품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품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쪽이거든요. 근데 그냥 놔두면 아니에요. 거기서 사띠를 집어넣어서 사띠를 개발을 시켜야 일어나면 사라진다는 거가 정말로 금방 얘기한 그 고의 끝을 볼 수 있어요. 괴로움, 고의 바다에. 마음에는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생밀 그건 안 돼요. 이게 육근경식이라고 아까 누가 말씀을 했었죠? 육근경식. 그것도 육근경식이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그 식속에다가 싹들이 집어내야 돼. 그래서 아침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 육근경식이 필요한 거지.
노래로, 말로,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한 빼도 못 써. 그게 윤회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육금경식에서 그 식속에다가, 육식에다가 삿대를 집어넣어서 이제 애기 삿 때부터 아장아장 걷기 시작을 하면은 그 고의 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금경식이 아니라 그 매미의 허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그 안에서 자꾸 책으로 그냥 육금경식, 뭐. 오온도 마찬가지예요, 오온도. 색수상행식, 그 말로만 그냥 막 유도식,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어. 온 색수상행식에서 식에다가 싹들을 집어넣어서 일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육금경식? 육식에다가 싹들을 집어넣어서 일을 시켜야 돼. 그러면 그의 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매미의 허물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에서는 책에서는 이런 거 알려주나? 최면 근사에도 보면 다 들어있어요, 이 말이. 두칼을 아는 자, 두칼의 끝을 본다. 두칼을 보는 자, 두칼의 끝을 본다는 얘기 나와 있잖아요. 알았으면 충분하지 않다. 대상을 알아야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대상을 아는 마음, 대상을 알아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는 마음, 아는 마음. 보는 마음은 서민사회도의 그 저기 아니야, 전문 특허 법어 아니에요. 5층만 노인만. 대상일 뿐이다. 때대에서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그 속에 고의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재본모예요.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그 이해되는 게 그게 재본모예요. 매미는 없고 허물만 남아있는 게 그 재본모를 말하는 거야, 지금. 사사나 스님은.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허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허물 속에 매미 없잖아. 나가 없잖아. 이게 재본모란 말이에요. 재본모가 그게 끝이지 뭐요. 나가 없는데. 뭘 그리 피우고 자식고 뭐 있어. 뭘 기울이고 말 것이 뭐 있어.